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달릴 때는 상관없습니다. 안 달릴 때 이렇게 오디오 전류를 어떻게 충전을 하고 어떻게 또 방출을 하고 내가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냥 차가 시동 켜서 가니까 시동 켜니까 오디오 켜면 소리 나오고 에어컨 켜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나 전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감해지는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차주가 알고 관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서로 상태에 있을 때가 훨씬 많죠. 출퇴근에 차 밀리고 그러고 오디오 든다고 조용한 곳에 갔을 때도 서로 상태로 아이들링 상태 아닙니까? RPM이 1000rpm 미만, 엔진 속도가 적습니다. 그런 상태로 음악을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차가 밀리거나 가다 서거나 정차 시 음악 듣는 시간이 훨씬 많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오디오 장착한 차량 중에서 달리면서 듣는 우리나라 전체 오디오 듣는 양하고 가다 서다 또는 정차 또는 서로 상태에서 그냥 음악 듣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조용한 곳에 그리 봤을 때 안전 RPM이 1000rpm 미만일 때가 음악 듣는 양이 우리나라 전체 오디오 인구에 훨씬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오디오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정차시 또는 서로 상태 RPM이 1000rpm 미만일 때 기준으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20년 전에는 배터리가 여러 군데서 수입을 하면서 라이팅 오디오 배터리도 있고 오디세이 배터리도 있고 또 오티마 배터리도 있고 또 여러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터리를 일반 배터리를 드러내고 이 싸제 우리가 외부용 배터리를 넣게 되면 소리가 하나같이 다 변화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마다 소리가 깔끔하게 예쁘게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나는 배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전기 배선을 뭔가 싹 바꾸면 또 음이 변화가 오고 스피커 배선을 싹 바꾸면 또 음이 변화가 오고 또 ICL 신호 배선을 싹 바꾸면 음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배터리만 바꿔도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 그러고 베이스가 탄탄해진다. 그런 거로 볼 때 좋은 전기의 방출 능력이 좋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캐피시터를 하나 달까 안 달아도 된다. 보조 순간 배터리 그런 거를 달 것도 안 달을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전기장치의 근본이 되는 배터리.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원래 OEM 배터리가 AGM 배터리입니다. 일반 납산 배터리 옵션보다는 조금 더 중방전이 빠르고 조금은 고급인데 그러나 이 배터리보다는 이쪽 옵티마 배터리가 좀 더 음질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순간적인 파워 앰프가 필요로 할 때 빠르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축전지의 성분이 압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필요할 때 빨리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AGM 배터리도 원래 일반 납산 배터리보다는 충전과 방전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표기되어 있는 이 딱지에 표기되어 있는 이 다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이즈가 일단은 이 GV80 배터리 사이즈 좀 큽니다. 위에서 봤을 때 요쪽 똑같이 이렇게 해도 조금은 늘어져. 넓이가 부피로 치면 조금 부피가 이거 좀 높으니까 옵티마 배터리는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옵티마 배터리 모양이 좀 특이하죠. 요 셀 하나당 12V 짜리인데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차용 배터리나 이게 나란히 되어 있죠. 좀 낮고 한번 수용차 배터리 우리가 많이 쓰는 걸 한번 가워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요게 우리가 통상 수용차에 많이 쓰던 옵티마 배터리입니다. 옵티마 배터리가 사이즈가 저기 가운데 게 좀 크지 않습니까? 높이가. 그럼 넓이도 크고. 그래서 그 표기는 용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전압은 똑같은데. 그 용량은 이걸 보면 됩니다. 요게 배터리, 요거는 이제 GV80에 장착될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요번 CCA가 보이죠? 요 CCA가
975 근데 975 암페어를 낸다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파워앰프를 가동하거나 또 시동을 걸거나 또 강력한 어떤 전류를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이게 필요로 할 때 최대 975 암페어까지 보내줄 수 있다. 그거 뜻이고 이쪽에 CC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이즈의 배터리는 오토 배터리가 750ccA입니다. 750 암페어까지 흘려 보내줄 수 있다. 쇼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로 할 때 750 암페어까지 방출이 된다. 요 큰 배터리는 975 암페어까지 방출이 된다. 그럼 GV80의 그 AGM 배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GV80의 AGM 배터리는 요 CCA가 850 암페어까지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보내줄 수 있는 방출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건 850 암페어하고 작은 오티마 배터리가 750 암페어, 큰 오티마 배터리는 975 암페어를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량을 표시하는 거는 뭐냐면 용량 표시는 AH라고 되어 있습니다. AH. 요거는 1시간 동안 75 암페어를 계속 보내줄 수 있다. 1시간 동안 75 암페어를 보내줄 수 75 암페어의 전류를 보내줄 수 있는 용량이다. 용량. 그리고 작은 오티마 배터리는 AH가 55입니다. 55. 우리가 통상 승용차에 많이 부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1시간 동안 55 암페어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요 큰 배터리가 75니까 좀 더 한 30% 많은 양을 1시간 동안 보내줄 수 있다는 그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물 같으면 물 탱크를 말하는 거죠. 물 탱크고, 그러면 GV880의 OEM으로 달리는 AGM 배터리를 보면 요거 1시간에 AH가 95 암페어를 1시간 동안 쭉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빼낼 수 있는 그 용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량 크기는 AGM 배터리가 제일 크다. 95 암페어고, 그 다음 교체될 오티마 배터리 큰게 75 암페어. 그럼 20 암페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작은 배터리는 55 암페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시동을 끄고 우리가 뭔가를 쭉 전기를 뽑아서 쓸 때 오랫동안 제일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작은 오티마 배터리, 큰 오티마 배터리, GV850의 AGM OEM 배터리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동을 끄고 이렇게 쭉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디오 차량일 경우에 여기서도 오디오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굳이 AGM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디오를 장착했는데 그러면 AGM 배터리 이게 용량도 큰데 말라 바꿀 이유가 뭐 있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AGM 배터리도 일반 납산 배터리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은 거라 하던데 왜 옵티마를 바꾸느냐? 일단은 그냥 이 AGM 배터리와 납산 배터리보다 이 옵티마 배터리가 음질이 일단은 좋습니다. 음질이 그냥 그 막기가 들어도 배터리 딱 바꿔서 들어보면 음질이 그냥 좋습니다. 어떻게 좋느냐? 그 시스템마다 다르게 보이겠지만은 좀 더 소리가 고급지고 힘있게 납니다. 탄탄하게 그리 납니다. 그리고 요 AGM 배터리는 또 어떤 또 이거 옵티마 큰 배터리보다 어떤 게 또 부족하냐면 충전하는 그 속도, 이제 어느 정도 배터리가 방출이 되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할 때 막 차에도 쓰고 오디오도 쓰고 뭐 히터, 에어컨 다 켜고 차는 서로 상태로 있다. 정체 상태로 있다. 신호를 받는다. 차가 밀리면 RPM이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 달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만 틀어도 여름에 에어컨 틀지 않습니까? 에어컨 하나만 틀어도 일단은 차가 안 달릴 때는 앞에 라디에이터 팬 앞에 그 냉각팬이 큰 게 우 하면서 돌지 않습니까? 거기 얼추 한 30A에서 40A 먹습니다. 큰 차일수록 한 40A 가까이 먹고 작은 차들은 한 25A, 우리가 마티즈 같은 그런 차들은 뭐 한 15A나 20A 먹겠죠. 왜? 그 팬 작으니까. 그래서 큰 차일수록 팬의 그 프로펠러, 그 팔랑개비라 하죠. 그 날개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런 게 부하가 많이 채이고 대신에 바람도 훨씬 더 많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달릴 때는 상관없습니다. 안 달릴 때 이렇게 오디오 전류를 어떻게 충전을 하고 어떻게 또 방출을 하고 내가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냥 차가 시동 켜서 가니까 시동 켜니까 오디오 켜면 소리 나오고 에어컨 켜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나 전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감해지는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차주가 알고 관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서로 상태에 있을 때가 훨씬 많죠. 출퇴근에 차 밀리고 그러고 오디오 든다고 조용한 곳에 갔을 때도 서로 상태로 아이들링 상태 아닙니까? RPM이 1000rpm 미만, 엔진 속도가 적습니다. 그런 상태로 음악을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차가 밀리거나 가다 서거나 정차 시 음악 듣는 시간이 훨씬 많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오디오 장착한 차량 중에서 달리면서 듣는 우리나라 전체 오디오 듣는 양하고 가다 서다 또는 정차 또는 서로 상태에서 그냥 음악 듣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조용한 곳에 그리 봤을 때 안전 RPM이 1000rpm 미만일 때가 음악 듣는 양이 우리나라 전체 오디오 인구에 훨씬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오디오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정차시 또는 서로 상태 RPM이 1000rpm 미만일 때 기준으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진이 서로 상태에서는 에어컨을 끄면 40A, 이제 우리가 GV80 기준입니다. 40A를 전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 히터는 팬이 안 돕니다. 대신에 히터는 실내 쪽에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 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단을 하게 되면 한 25A 일이 먹습니다. 통상 20에서 25A 1이 먹습니다. 그럼 에어컨을 켜게 되면 송풍구, 실내 송풍구 바람 팬도 돌아야 되고 또 앞쪽에 에어컨 켜면 냉각팬을 씻어주는 냉각 팬이 돌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 40A, 실내 쪽에 차단했을 때 한 25A, 검에도 65A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두 개를 합해버리면 이래저래 한 50A, 최소 40A는 먹는다. 요 배터리 쪽이라든가 카센터 사장님들은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팬을 2단을 해도 에어컨 팬 돌리는 거하고 냉각 팬 돌리는 거하고 한 40A 이상은 먹을 수 있다. 그 전후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40A 먹지. 그러고 그 다음에 야간이면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0A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미등 먹고 또 다른 기타 장비가 먹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장 장비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도 한 20A 최소 먹을 것이고, 그러면 헤드라이트하고 전장 기기와 그거 40이제 에어컨 켜고 또 송풍기 팬 돌아가면 또 한 40대제가 8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네레이터에서 80 정도는 충분히 큰 차들은 서로 상태에서도 80A에서 90A까지 나옵니다. 안 달려도. 그런데 거기서 오디오가 만약 켰을 때 한 30A, 20A 또는 세게 올리면 40A까지도 먹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15A는 먹겠죠. 적당하게 켜더라도. 그러면 알터네이터가 재생하는 게 서로 상태에서는 맥스가 100A 미만으로 봤을 때, 90 정도 봤을 때, 이미 빼먹는 게 이제 100 이상 빼먹게 되면 모자라는 10A나 20A는 어디서 보충하느냐? 이 배터리에서 보충하는 거죠. 이 배터리에서, 저장되어 있던 배터리에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가 서서히 방진이 되겠죠. 물탱크 같으면 꽉 찬 물탱크가 5%, 10%, 15%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도 끌 수도 있고 또 차가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달리게 되면 또 100A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거는 소비되는 거는 만약 100A고 서로 상태에 발전기가 재생해 주는 거는 90A다. 그럼 10A 모자라는 걸 계속 배터리가 충당하고 있다가 이제 차가 달리게 되면 2000rpm 넘어가면 이제 이게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알터네이터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간다기보다 전류 암페어를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120A, 130A, 150A 생산할 수 있는 게 달리는 속도에 비례해 가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이 RPM이 올라갈수록 그 암페어 양을 전류량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조금 전에 5% 10% 방전됐던 배터리가 이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충전을 할 때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만간 또 신호받고 서야 되지 않습니까?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일반 납산 배터리보다는 이 AGM 배터리가 좀 빠르게 충전한다. AGM 배터리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충전하는 게 옵티마 배터리인 겁니다. 그래서 방전을 하고 빠르게 내가 만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방전이 되더라도 금방 충전되니까 차가 하루 종일 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옵티마 배터리가 더 유리한 건 맞죠. 아까 음질 좋은 거는 누구나 막기가 들어도 알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럼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오디오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베이스를 빵빵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드 베이스로 딱 문짝에서 세게 놓을 때는 전기 되게 먹습니다. 우퍼만 전기 먹는 거 아닙니다. 중고음은 전기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캐피시트를 100만 캐피시트를 달고 여러 가지 달고 뭐 이게 보조 배터리 자그만한 거 캐피시트 겸 배터리도 달기도 합니다. 그런 보조용을 달게 되면 이제 그쪽 편으로 전류를 이제 당길 때 빠르게 이제 충방전을 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들어가니까 앰프가 필요로 할 때 모자라는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앰프 힘을 내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배터리 쪽에서 또 방전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결국은 또 어느 순간 충전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옵티마가 그 부분에도 빠르고 충전이 빠르고 또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앰프가 필요로 할 때 볼륨이 올라가면 전기를 더 많이 끌어당겨서 출력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빠르게 전기를 흘러보내주는 겁니다. 저항 없이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를 빵빵 때리지 않습니까? 팝송이나 뭐 트로트든 그 베이스가 중고음보다는 한 80% 이상 전기를 먹으니까 그때 우리가 전압이 딸리면 베이스가 힘이 없게 부드럽게 변해집니다. 탄탄한 베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부드럽게 변해버리죠. 전압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때 왜 전압이 떨어지느냐? 시동도 걸어놨고 14.4V 알터네이터가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전압이 갑자기 떨어지느냐? 알터네이터가 14.3에 안 떨어져야지. 하지만 알터네이터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보내주는 전류량보다 소비량이 많으면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압이 0.5V나 1V로 베이스 빵 때릴 때 떨어지는 거죠. 또 베이스가 안 칠 때는 살짝 올라오고 왜 알터네이터가 계속 생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불이라든가 미등이 끔뻑 전압이 다운될 때는 희미해졌다가 전압이 다운되지 않으면 14V로 올라오니까 또 밝아졌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레귤레이터도 넣고 여러 가지 제품을 넣는데 근본적으로 이 배터리에서 시원하게 보내주면은 그렇게 전압이 다운되는 것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가 잘 들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물탱크고 우리가 필요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이 집 저 집 여러 집에서 틀었을 때 내가 물이 안 딸리게 시원하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물탱크도 빠르게 채워주고 그러면 이제 음질 좋은 거 외에도 충전과 방전의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압 유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배터리라든가 알터네이터가 준비가 안 돼 갖고 이제 이것저것 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전압이 딸리는 출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출력이 올라가서 전압이 딸리게 되니까 세게 들었을 때 그러면 출력이 올라가 어느덧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출력을 뺏는 시스템이 됐단 말이죠. 그 전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이래야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하고 또 돈이 들어가고 뭘 할까 또 이 생각도 못 하고 여러 이유로 그냥 배터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불이 전압이 딸리면서 끔뻑끔뻑거리기도 하고 베이스도 탄탄하면 이래가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간단한 게 레귤레이터를 달지 않습니까? 14V 유지시키 주는 레귤레이터. 그 레귤레이터를 달면 이제 전압 유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질이 일단 그 전기의 질이 안 좋아진다는 거. 레귤레이터 자체가 성압을 하는 기기 때문에 성압 자체에서 파장을 띄우기 때문에 성압하는 과정에 일단은 전기의 질이 안 좋다. 그럼 전기의 질이 안 좋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음질이 안 좋다. 이리 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레귤레이터를 만드는 제작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레귤레이터를 만드는 제작자라든가 리니어 전기를 만드는 제작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을 해봤을 때.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귤레이터 하나 달면 만사 해결되는데 질환 유지되고 힘도 좋은데 왜 레귤레이터 안 달고 배터리를 바꾸고 무엇을 바꾸고 하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옵티마 배터리와 이 AGM 배터리를 AGM 배터리를 드러내고 옵티마 배터리를 넣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디오를 딱 켰을 때 배터리만 바뀌진 거 아닙니까? 소리가 좋아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질이 좋은 전기가 이 일반 납산 배터리는 AGM보다는 이 옵티마가 더 좋은 전기를 갖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비례적으로 반대로 다른 거 배터리 이렇게 보강 안 하고 좋은 거 전류를 보강 안 하고 그냥 뭐 일단은 간단한 중고 레귤레이터 14V까지 올라가는 거 앰프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달아버리면 만사 땡인데 안 그렇다는 거. 음질이 안 좋아진다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해 보십시오.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 기계가 이 기계란다. 이 배터리가 이 AGM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이유 문제로 장착하게 됐는데 인산철은 이 차에서 안 됩니다. 인산철은 이 차가 전기 시스템 요즘 차들은 인산철 배터리는 기본 몸값이 13.6V고 일반적인 배터리들은 이제 12V인데 그런 이제 12.2 1이 됩니다. 근데 인산철이 여기에 이 차에 들어가면 12V대에서 이게 제네레이터 컨트롤을 하는 이제 전자기기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13.6V까지 충전을 이렇게 올려주기가 힘든 겁니다. 시동 켜면 14.4가 되는데 시동을 끄면 12.2나 떨어집니다. 12.5나.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가 시동을 껐을 때 13.6을 유지해야 되는데 12.8, 12.6 이렇게 유지된단 말이죠. 그래도 일반 배터리보다는 나쁘지가 않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인산철 배터리 자기 몸으로 봤을 때는 원래 자기가 만땅일 충전했을 때는 13.6이 돼야 맞는데 12.6이나 12.2가 되면 항상 10%에서 30%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는 현재 이 뭔 시스템이죠, 그게? 섰을 때 시동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ISG. 이게 우리가 이게 납산 배터리가 안 들어가 있고 AGM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들이 우리가 신호를 받으면 시동이 꺼졌다가 악셀레터 밟으면 시동이 저절로 켜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능과 또 요즘 차들은 제네레이터 충전을 과거 차는 그냥 전압이 모자라면 무조건 생산을 합니다. 충전할 데가 없으면 생산을 안 하는 거고 자동으로 충전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계속 충전을 하는데 지금은 요즘 차들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은 알터네이터가 계속 충전하지는 않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한 2년 전인가 뭐 이렇게 많이 좀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제 장착해보고 할 그 시점에 여러 군데 이렇게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도 명확하게 못 해드리는데 일단은 요즘 차량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 터미널 쪽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알터네이터를 충전을 해라 말아라 제 그냥 이해했던 간단한 말로 해본다면 그 센서가 이제 12.2나 뭐 요 선에서 배터리가 12.2까지만 딱 부착을 하면 아예 알터네이터에서 충전을 뭐 배터리 쪽으로 안 한다든가 뭐 다른 뭐 전장 장치에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전된 상태에서 인산철이 있다 보니까 인산철이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에는 인산철을 넣는 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차는 옵티마 배터리를 넣게 되는 겁니다. 전압 관리를 위해서는 인산철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옵티마 배터리를 넣습니다. 이 옵티마 배터리가 이제 공장에서 양산대가 놓은 상태에서 지금 전압을 찍어 보면 이게 AGM 배터리 이제 뗀 지가 지금 한 시동을 안 걸은 지가 한 30분 한 서너 시간 됐는데 전압을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전압이 요 이제 12.4 이리 나오죠. 12.4. 그러면 이제 옵티마 배터리 이게 공장에서 나온 지가 이제 최소한 몇 달 됐을 거 아닙니까? 찍어 보면 12.6이 나오죠. 12.7도 나옵니다. 조금 높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오래된 중고 옵티마 배터리를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고장 난 건 아닌데 너무 오래돼서 차주가 떼난 겁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11.9가 나옵니다. 이제 12가 나오네. 12.1이 나오네. 그죠? 아주 이제 몇 년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몇 달 동안 방치를 했는데도 이제 12는 나옵니다. 그래서 옵티마 배터리가 우리가
12V용으로 알고 있지만은 12.5 일반 배터리는 12.2쯤 되고 옵티마 배터리는 12.한 5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2V 배터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옵티마 배터리 자체 구조가 이렇게 셀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게 밑으로 해도 되고 거꾸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액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리파도 되고 거꾸로 해도 되고 쉐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옵티마 배터리에 보면 이렇게 셀이 하나씩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하나가 이제 12V짜리입니다. 12V가 이제 백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 또 디펜에 3개하고 5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내나 저 암페어 그 순간 그 방출 암페어 이게 이제 975 요게 그 방출 암페어 이게 하나가 망가졌으니까 6분의 1이 줄어들겠죠. 그러고 75, 1시간 동안 75 보내는 거, 이게 이제 6분의 1이 줄어들겠죠. 그 차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미군차의 끌 버전에서 이 배터리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덥고 더운 나라에서도 문제없고 총을 맞아도 이 배터리가 총을 맞으면 이런 배터리들은 총 맞으면 이제 그 전압이 12V로 안 나고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맞아도 6개, 양쪽에 6개 아닙니까? 5개가 총 맞아가지고 파손돼도 하나만 살아있어도 시동도 걸린다. 시동도 걸리고 차가 간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 써도 되고, 고성능이다. 중방전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옵티마 배터리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 20년 전에는 배터리가 여러 군데서 수입을 하면서 라이팅 오디오 배터리도 있고, 오디세이 배터리도 있고, 또 옵티마 배터리도 있고, 또 뭐 여러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터리를, 일반 배터리를 드러내고 이 싸제 우리가 외부용 배터리를 넣게 되면 소리가 하나같이 다 변화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마다 소리가 깔끔하게 예쁘게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나는 배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의 그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전기 배선을 뭔가 싹 바꾸면 또 음이 변화가 오고 스피커 배선을 싹 바꾸면 또 음이 변화가 오고 또 ICL 신호 배선을 싹 바꾸면 음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배터리만 바꿔도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 그러고 베이스가 탄탄해진다. 그런 거로 볼 때 좋은 전기의 방출 능력이 좋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캐피시터를 하나 달까 안 달아도 된다. 보조 순간 배터리 그런 거를 달 것도 안 달을 수도 있다. 이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옵티마 배터리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간이 이제 이렇게 요 배터리 공간인데 조금 이게 사이즈가 널널해가지고 장착은 되는데 고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정이 안 돼가지고 원래는 이 고정 털이 이 AGM 배터리 지치 털이 요렇게 되는 거 제가 개조를 해가 이리 쓰고 있는데 어디서 장착하기 편하라고 요거는 이제 여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펜츠를 여기 있는 펜츠를 이용해서 꺾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허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누를 겁니다. 일반 배터리가 그렇게 고정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다가 이 배터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배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이야기해 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한 95%는 다 맞을 겁니다. 그냥 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질문 주시고 또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전문가들 두루두루 또 통화해서 또 알 수 있으니까 과거에 제가 25년 전에 이거 배터리에 대해서 차 암페어에 대해서 많이 제가 또 이게 자료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그 도출된 것을 카 오디오 월간 잡지사 이런데 몇 달 동안 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또 실험하는 방식과 또 장비를 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터리나 전기 전문가한테 많이 물어봐 가지고 그때 공부를 많이 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디오를 하면서 많이 응용했고 그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실험도 해가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들은 말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 오디오 관련된 모든 그 말들은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배터리 요 안에가 좀 낮아가지고 여기서 살짝 한 5mm 낮지 않습니까? 요 공간에 이제 올려집니다. 저기 좁기 때문에 배터리가 생각보다 높고 좀 좁은 편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한 5T짜리 요 합판을 하나 대고 이 위에
그러니까 여기 걸치짐에서 가운데가 딱 눌리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 내고 맞볼트를 채워서 요 디귿자로 이리 올라온 다음에 요리 내려가서 니은자를 꺾어서 요 볼트 구멍 보이죠? 여기다 체결해서 배터리를 고정할 겁니다.